번째로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다. 굉장히 진부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진부한데 여러분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정보가 좀 빠져나갔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 서버에 보관된 정보가 나간 거기 때문에 언제적 자료가 나간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신청자의 정보는 좀 유의미한 게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신용정보, 거래정보, 재산정보, 인적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사기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노출된 것, 주소만 노출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엔 또 어떤 개인회생 최신 뉴스가 있나요? 좀 새로운 게 있고 좀 흥미로운 것도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흥미로운 뉴스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다. 굉장히 진부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진부한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미국 S&P 500이 역대 최대 지수다. 이런 거 계속 최신 뉴스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올해 3분기까지 10만 건이 육박한다고 하고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자 1972만 명 중에 연소득의 평균 70%를 빚을 갚는 데 쓰는 차주가 275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평균 급여가 연봉 한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 4천에서 70%를 빚을 갚는 데 쓴다면은 생활하는 데는 1,200만 원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작아요. 이런 사람들이 275만 명이나 있고 이 중에 157만 명은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2022년에는 13만 8천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8만 6천 건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2021년 2분기에는 0.56%에서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최신 뉴스를 다루셔야겠네요. 또 늘어났다고. 드디어 한풀 꺾였다,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다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령층이 1년 새 70%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70%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이 자료는 국회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70세 이상은 703명으로 2022년에 416명에 비해서 약 68%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보면은 60대는 57%가 증가했고 50대는 49%, 40대는 41%, 30대는 23%, 20대는 15%가 증가했어요. 이 전까지 제가 연령대별 증가를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통계는 전국법원 통계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통계였는데 이번 통계는 전국 통계로서 좀 유의미하고요. 전국 통계로 봤을 때는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세가 더 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영업이 워낙 어렵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업 근속 연수가 15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30세에서 35세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45세에서 50세인 직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50대, 60대, 70대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자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근로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계속 일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대부분이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일을 해야지 생계 유지가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는 수입이 없어서 개인 파산으로 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수입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로 인해서 1년 사이에 70대 이상 노령층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70% 가까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예요.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5월에 북한 해커가 법원 서버를 공격해서 18,000명의 개인정보를 훔쳐갔다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후속 기사가 있었어요. 이 18,000명의 정보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정보라고 해요. 개인회생 신청자의 정보는 좀 유의미한 게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신용정보, 거래정보, 재산정보, 인적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사기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노출된 것, 주소만 노출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피해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법원에서 유출된 13,177명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고요. 연락이 안 된 분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분들에게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를 안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5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이라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정보가 좀 빠져나갔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 서버에 보관된 정보가 나간 거기 때문에 언제적 자료가 나간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의뢰인분 중에 네. 뭐 이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거나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거는 없어요. 연락받은 건 없는데 제가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저도 어디선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아니면 좋겠네요.